오늘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때로는 응급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허혈성 대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통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졌는데 괜찮을까 하고 지나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증상과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염은 들어봤는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건가요? 네, 아마 허혈성 대장염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잘못 먹어서 탈나서 생기는 이제 감염성 대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병은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아마 허혈성 대장염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일 텐데,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와 조직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류가 차단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와 조직은 죽게 됩니다. 우리 장에도 장으로 가는 장간막, 동맥, 정맥들을 혈류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허혈은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좀 차단된, 막힌 그런 상황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허혈성 대장염은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막힘으로 인해서 대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들이 생기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이 잠깐 산소 부족을 겪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혈류의 어떤 막힘이 바로 회복이 되면은 별 후유증 없이 또 회복이 되지만, 계속 그러한 혈류의 차단이 지속될 경우에는 장의 괴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복통인데요. 주로 왼쪽에 좀 더 호발하게 됩니다. 복통 후에 혈변이 동반되거나 혈성 설사, 그리고 애매한 어떤 복부 불편감, 때로는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요. 혈변과 복통이 가장 주된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왼쪽을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위쪽 아래쪽 두 부위가 우리 대장에서 조금 혈류의 공급이 여러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이제 혈관이 하나 차단이 되더라도 다른 혈관들이 충분히 이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혈관이 다른 데보다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허혈성 대장염에 대해 좀 취약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허혈성 대장염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허혈성 대장염은 젊은 사람에서 흔하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에서 보통 발생하게 되는데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나이대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에서 좀 더 호발하게 되고, 그 밖에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이제 잘 순환시켜주기 위한 혈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맥경화, 혈관수술염, 그리고 탈수나 저혈압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혈액은 대부분이 사실 수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충분히 못한 상황이거나 설사 같은 걸로 인해서 탈수가 된 상황이면 대장에 있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탈수가 돼 있는 상황도 허혈성 대장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물게는 격렬한 운동이나 외상, 복부 수술 등이 위험 인자로서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층이면서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순환 장애에 대한 좀 우려가 있으신 분은 이러한 복통과 혈변이 있을 때 허혈성 대장염을 한 번쯤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이대라든지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혈변과 복통이 있는 경우에, 또한 이제 위치가 아까 좌측으로 그런 통증이 국한이 되어 있을 때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방문했을 때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활용하냐면, 가장 정확한 거는 결국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염증, 궤양 이런 흔적들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내시경은 아무래도 이제 장도 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나 문턱이 있는 검사죠.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부 CT를 하면 장 내부에 직접 점막의 염증을 보기는 어렵지만 위치라든지 장이 부어 있는 부종, 염증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를 할 수 있겠고, 또한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 같은 것으로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환자의 증상과 내시경, CT, 혈액 검사 등을 활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40대, 50대 이상이라면 내시경이나 검사들을 꾸준히 잘 해줘야 되는 이유겠네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 허혈성 대장염의 치료는 어렵지 않고 경과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진단만 잘 되면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게 돼서요. 장을 좀 쉬게 하는 금식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혈류 공급을 충분히 원활하게 위해서 적절한 수액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2차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그리고 통증이 심할 경우엔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혈이 굉장히 오래되고 괴사로 진행하면은 장이 염증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대장 괴사가 일어나고 이런 괴사로 인한 천공, 장에 구멍이 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드물게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지만 드물게는 수술이나 좀 심각한 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진단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이 보셨던 조기에 잘 발견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뭐 의사 된 지 20년 됐고 소화기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허혈성 장염을 종종 보긴 하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인지 제가 경험했던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한 분들은 보존적 치료 잘 회복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수술까지 간 심각한 이런 환자분은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서 복통과 특히 혈변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장염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 방문해서 진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